내가 참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 그때 경선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어.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기관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읍니다. 16대 때 내가 알기로는 2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17대 때 공천하는데 왜 5억이냐. 1억 이야기하길래 1억은 정치권에서는 광역의원 동편하는 것도 안 된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여야 사당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는 것은 특수활동비 지출 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업무 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이 가능한 지출 항목에 편입시키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간 85억 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 관행을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은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 감독되는 업무 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하자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정부, 즉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또 쓰여지고 검증되도록 계획하기 위해서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약 8,900억 원이고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국정원의 경우 그 비용이 누적 약 4조 8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지출 결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 드러나듯이 사건 수사에 쓰라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고위 검사들끼리의 돈봉투 주고받기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지급된 4, 5천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서 받고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서 큰 파장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그 기간 내에 계속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면 이것은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있는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가 쓰여지려면 그 요건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보나 사건 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씀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편성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업무 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예산 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양성화하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가 2018년도 예산에서 국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려면은 먼저 국회가 자신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부터 먼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20대 국회가 정부의 특수활동비의 축소와 엄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 방안 마련 등 국가 전체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각 당이 오늘 저희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 원 규모인데 이 중에서 일부는 어떤 관행인지 전액 현찰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매달 수천만 원씩 현찰로 지급되는 경우조차 있다고 합니다. 낡은 관행이 새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활동비 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놨는데 차 교수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공식적으로 그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일이 없었지 없었죠.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35억이라는 그 쓴 부분이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다기보다는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썼을 가능성이 있고 높다고 봤는데요. 오늘 예. 뭐 청와대 관계자들 멘트를 보니까 코멘터리를 보니까 아마 지금 각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이라든지 각 또 이 수석실에 있는 이 행정관들이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청와대에 남아있는 늘공이라고 하죠. 이 관료 출신들 같은 경우는 25일 날 그저께죠. 그저께 월급 통장에 그 돈이 많이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왜냐고 한다면 이 특수활동비를 일종의 업무수당 정도 업무 추진 수단 정도로 해갖고 준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실 특수활동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지금 청와대 직원들의 좀 과외돈을 챙겨주는 그런 용도로 쓴 것이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실성 부분은 아마 앞으로 뭐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시 뭐 담당자들이 아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것이요. 대통령이 사실 특수활동비 대통령 몫으로 나왔는데 대통령이 업무 정지돼서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수석들이나 각 수석실에 있는 이 직원들 스스로가 상당히 좀 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도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느슨해지니까 이거 우리 좀 뭐 어차피 이전 우리 얼마 안 가면 끝날 건데 우리 있는 동안 좀 대충 좀 알아 쓰자. 뭐 그런 측면으로 좀 상당히 오남용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은 아마 좀 이 만약에 그 감사원에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듯이 각 수설별로 애초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다는 건가요? 쓸 수 있는 게? 저 옆에 우리 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직접 받아보셨다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데요. 저는 이해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들로 들어보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깨끗하게 이제 일하겠다 그래서 촌지 같은 걸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정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만나든지 뭐 국회를 만나든지 밥을 늘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기돼야 되는데 그런데 월급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투에다가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 뭐 70만 원이면 7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직급에 따라서. 그럼 그 돈으로 이제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누구 만나서 돈도 쓰고 했는데 예.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는 사실은 좀 올랐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거꾸로 좀 더 많아졌는데 그 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도 행정관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월급처럼 뭐 매달 아마 얼마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 활동에 비해서는 저는 뭐 그 정도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좀 줄이겠다는 걸 놀라는 게 예. 결국 그거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이 35억 저는 이건 조금 더 문제가 있다 보는 게 박 대통령은 사실은 유고 상태인데 예. 35억을 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염치 없는 짓인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것도 예. 한번
엄격하게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봐야지 저게 대통령이 이 상태라고 해서 늘 나가는 돈이 나갔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관행처럼 나가던 게 그석 관행처럼 나갔다면은 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또 따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대통령 직무 중지 중인데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지출됐다면 그거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내용은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활동비라든지 앞에 특수나 특별히 붙는 예산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뭐 행자부라든지 또는 뭐 교육부라든지 또 대통령 몫의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분되는 그런 게 돼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줄여버리라 이래가서 액수를 대폭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계좌에 몇 천억이 있던 걸 400억까지 축소를 해버렸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돈인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대한뉴스 이런 걸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어느 마을을 방문하셔서 대통령 특별 하사금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새마을 다리를 놨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개인 돈이 있어 500만 원. 그때 500만 원이면 지금 50억 같은 돈입니다. 그런 돈인데 그걸로 다리를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인데 예산에 공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항목이 아니라 대통령이 알아서 마음껏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돈이. 그럼 이제 지금은 그런 돈은 많이 줄고 지금 남아있는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매우 엄격하게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을 일좀 보존해 주는 것처럼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그때그때 떡값이라든지 그때그때 뭐 이렇게 기준 없이 돈을 뭐 격려비로 준다든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번에 이제 그 뭐죠 식사에서 나타난 그런 뭐 그런 경우에는 아무 이걸 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의미가 그래서 아마 이것을 좀 분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총무비서관도 뭐 그냥 측근이 아니라 예산 전문가의 공무원을 쓴 이유가 이것을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지출해야 될 건 하고 그렇지 않고 아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봅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삭감을 함으로써 특수활동비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뭐 김영란법 그러죠. 금품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그거 만들어져 있는데 저게 법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영란법 어떻게 일반인한테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저희는 다 공무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문재인이 직접 저런 지시를 함으로써 가장 문제가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국정원하고 아마 검찰 쪽이 이제 앞으로 큰 어떤 좀 문제가 국정원이 제일 그렇죠. 먼저.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뭐 그 돈도 사실 어떻게 됐는지 뭐 하긴 아마 할 걸로 보는데 앞으로 지금 감찰 합동반이 그 떡값 오갔던 그것도 조사를 하겠는데 요게 아마 문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문제 제기를 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뭐 경험으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요. 저게 특수활동비 42%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올해 예산 중에서 9천억 가까운 돈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국정원에 배부되고 그다음에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가 큰 손입니다. 가져가고 좀 적게 쓰는 데가 국회, 법무부 이런 데인데 그 돈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상임위원장쯤 되면 뭐 한 달에 4천, 5천 정도를 갖다 받습니다. 4, 5천? 예, 5천 제가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야 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여야가 다 받고 상임위원장도 뭐 액수는 좀 떨어지겠지만 원내대표까지는 아니지만 수천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야 간사도 좀 주고 뭐 자유 쓰고 하는데 이게 영수증, 물론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니겠으나 특수활동비를 분류됐기 때문에 엄격한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중이. 그리고 뭐 교육부 이런 데도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냥 막 쓴 겁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언제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거 없애자고 하는데 본인이 정권 잡으면 안 없앱니다. 그래서 이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실행을 한 거 아닙니까? 액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그러면 부처에서 대통령도 41% 없앴는데 우리는 최소한 20%나 30%도 없애야지.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많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좀 봅니다. 아니 이게 수당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홍준표 전 지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사실 홍준표 지사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하고 있고 뭐 화면에 나갔듯이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그거를 개인 돈으로 정말
홍 지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한테 지급된 돈이니까 쓰고 남은 거 집에 가져간 게 뭐가 잘못이냐. 예. 그건 횡령이거든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더 추가를 하고 더 쓸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검사들이라든가 경찰에서도 현장 팀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이 수사하다가 이 수사관 수사관들 현실적으로 잠복근무하고 밥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빚졌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필요한 데는 안 가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쓰고 있다는 얘기.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막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예산으로 또 통과됐던 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됐던 거 아직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때 헬스 장비 청와대에서 다 예, 국회에 예. 통과한 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트레이너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해줬는데 또 특수활동비를 어디서 썼는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필요한 부분이 뭐고 안 필요한 부분이 뭐고 이런 걸 분류해서 써야 하는 곳이 있다라면 증액이라도 저는 시켜야 되고 다만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깎아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느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면은 그 샘물교회 그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인질로 억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인질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그럼 그런 비용은 사전에 어떻게 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에 우리가 휴민트가 있다면 휴민트 관리를 위해서 국정이 돈을 일부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 들춰낼 수 없는 한계는 있죠. 그런 거는 필요하다면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과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개인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서 예. 이제는 이제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 첫 단추를 청와대가 지금 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는 어제 오늘의 논란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국회 결산이 상당히 좀 늦춰졌거든요.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권력기관들이 썼던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가면 이 용처를 조금이라도 좀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뭐 특수활동비니까 말 안 하겠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산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 권력기관들이 이야기를 한 측면 때문에 그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뭐 결국 그것도 결국 뭐 야당의 주장이 통과되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국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0억이 넘는 돈을 1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보면 그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만 국회 스스로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비를 과연 필요로 할까?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의 항목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떳떳하게 집행하는 것이 나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국회도 간행이다 생각해서 국회 스스로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권력기관들의 그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가만히 쳐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특수활동비 말고도 아까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긴급한 일이 벌어질 때 쓰려고 하는 게 또 예비비라는 또 제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예비비와 특수활동비의 차이는 뭐냐? 예비비는 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는지 그걸 용처를 분명히 증거 서류, 영수증까지 다 제출해야 되지만 특수활동비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받는 누구나 공직자가 마음 스스로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이거 대충 써도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저는 예산 짤 때 아주 분명하게 특수활동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고 끝나고 난 뒤에도 결산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팩트니까 일단 노회찬 원내대표 시에 따른 걸 보면 국회가 연간 86억 원을 쓰고 자 여당 원내대표는 약 5천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약 4천만 원 정도를 쓰고 상임위원장은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 쓴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아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원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상임위원장 되겠지.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안 없애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슨 국회가 개혁한다고 할 때마다 이게 꼭 들어갑니다 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했으면 저는 국회도 이제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대로 어차피 이분들이 뭐 1,000만 원을 집에 갖고 와 있습니까? 뭐 여당 야당 뭐 나누고 하는 그 기준대로 그러면 영수증 받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국회가 이걸 갖다가
줄이면 없애면 예. 다른 부처들은 자동적으로 굉장히 합리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앞서 위장전입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거여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수준에서 좀 기준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양 변호사님 아까요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총무비서관을 했던 분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썼을 거란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무총리 황교안 권한대행 측의 해명은 예. 오히려 청와대에 따로 비서관들이 있고 권한대행 측에서도 보좌진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했지 그쪽에 일을 시킬 리도 없고 거기 일을 시키지도 않는데 그 돈을 가져다 쓸 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전면적으로 뭐 부인을 했죠.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누가 도대체 이 돈이 날아가느냐. 글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달에는 지난 정권에 있었던 보좌관들의 비서진들의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지난 정권에서 그야말로 나눠서 뭔가 가진 것이냐 아니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이 그냥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일과 관련된 부분을 보좌관들이 썼느냐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예. 문제가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수활동비니까. 청와대에 지금 업무 인수인계 자료조차도 제대로 A4용지 10장 고장 남겨놓고 갔다라는데 애초에 법으로 못 바꾸게 된다는 특수활동비를 그렇죠.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 기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공사의 문제도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청와대라는 예. 곳은 아무도 국민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법 위에 법도 없는 곳이고 국회도 안 되고 이런 곳이냐. 예. 이런 어떤 인식 자체부터 제도적으로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 관행을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은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 감독되는 업무 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하자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정부 즉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또 쓰여지고 검증되도록 계획하기 위해서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약 8,900억 원이고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국정원의 경우 그 비용이 누적 약 4조 8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지출 결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 드러나듯이 사건 수사에 쓰라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고위 검사들끼리의 돈봉투 주고받기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지급된 4, 5천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서 받고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서 큰 파장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그 기간 내에 계속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면 이것은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있는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가 쓰여지려면 그 요건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보나 사건 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씀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편성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업무 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예산 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양성화하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내가 참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그때 경성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인 비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기관하고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읍니다. 16대 때 내가 알기로는 2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17대 때 공천하는데 왜 5억이냐. 1억 이야기하길래 1억은 정치권에서는 광역의원 공천하는 것도 안 된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여야 사당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는 것은 특수활동비 지출 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업무 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이 가능한 지출 항목에 편입시키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간 85억